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안녕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일 정보 공유협정이 우리가 이제 연장하지 않기로 파기하기로 선언한 이후에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한미 관계로 번지고, 특히 미국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미 국방성과 미 국무성이 번갈아 가면서 이 협정이 그대로 지탱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2만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그 존재가 상당히 지탱하기 힘들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또 한반도에서 우리가 방어를 해나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우리 한국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라고 그랬군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어떤 이유로 와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 이유로도 있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 와 있고, 특히 1954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아래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아주 명문화. 상호 방위조약은 6개조밖에 안 되는 짧은 조약이거든요. 그 4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그건데, 우리가 이 주권국가로서도 주인 국가로서 모셔다 놓고서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다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니.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미국 정부가 재착을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협정은 연장돼야겠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는 뭐라 했냐면 동맹도 중요하지만 동맹보다 국익이 앞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한미동맹 또는 한일과의 우호조약, 이거보다 앞서는 뭐가 또 있다는 얘기인데, 그 국익이 구체적으로 뭔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맹이 국익이요, 국익이 동맹일 텐데, 특히 안보면에서 우리 안보가 미국과 일본의 튼튼한 그 한미일 협력 체제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말고 국익이 있다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털어놓고 우리가 같이 상의를 해야죠. 그게 뭡니까? 자기들만이 하는, 예를 들어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와의 그 평화 경제. 김정은이는 뭐 고웃음을 쳤죠. 삶은 소대가리가 뭐 다 웃을 일이다. 이렇게 조롱도 하고 못된 놈이 아주 심한 말을 했지만, 그 평화 경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중국과 러시아에 다른 뭐가 있는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 미국과의 동맹보다는 중국으로 힘을 실어가는 건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요.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1년 있다가 1949년 6월 26일, 이날은 또 해필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신 날이기도 한데, 1949년 6월 26일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수합니다. 잠깐 몇만 남겨놓고 그 총을 든, 쉽게 말해서 군대는 다 한반도로 떠났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반발하고 반대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한군, 김일성 군대가 언제 나를 남침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절대로 미군이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미국의 해리 트루먼 정부와 특히 동경에 있던 훗날에 우리 은인이 됐지만 메가드 유엔사 사령부는 북한이 무슨 남침을 하느냐. 그리고 아주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더 유감스러운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0년 1월 12일, 그 다음에 1월 12일, 그러니까 6.25 불과 5개월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그 태평양 방위선을 그으면서 한반도, 우리 땅을,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한반도를 제해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그 6.25 비극의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큰 단초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제 북한군뿐이 아니라,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는데 레드 차이나, 중공군도 밀려온다. 근데 메가드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중공군이 어떻게 오느냐. 중공은 49년 작년에 건국해서 지금 자기들 먹고 살기를 바쁜데요. 무슨 힘이 있어서 북한군을 도와서 남을 치느냐. 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말 그대로 됐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걸 미국이 귀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됐어요. 우리의 안보, 우리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걱정하는데 한국 정부는 동맹보다 국익이 앞선다고 그러고, 국익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하니, 만약에 그것이
양국 관계 또는 일본과의 삼국 관계를 멀리하고 중국 또는 러시아 다른 나라 손잡기 위해서 정부가 핑계를 대는 거라면 참으로 정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 나라를 굳건히 해줄 수 있는 것은 1954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1965년에 일본과 우리가 체결한 한일 기본 조약, 이 두 조약 위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굳건히 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무역 대국,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무슨 다른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생해서 이루는 국가능성을 기본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만약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라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만은, 자,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어차피 옛말에 강약부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한 거와 약한 거는 같지 않다. 그 얘기는 강한 거는 어차피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나라들보다는 약한 입장인데, 무역 제재,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무역에 대해서 뭐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든가, 또는 금융 제재에서 외환을 빼간다든가,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견제 수단, 규제 수단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져야지. 환율만 해도 예를 들어서 1,100원대 환율이 1,200원대 올랐으니 1,220원, 30원, 40원 막 가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든지 지극히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고서 이 난경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미국과 충돌하고 일본과 충돌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또 그래 충돌하면 큰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큰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수출은 부진하고 국민들의 소득 줄어들고 거꾸로 세금 늘려내고 빚내 가지고 나라 재정은 513조 예산 늘려가지고 그냥 뭐 현찰 나눠주고, 나중에 이렇게 현찰 나눠주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답답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이 한국 미국 또 한국 일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국익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국민과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